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지금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써온 분들일수록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잘못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결과는 이상하게도 늘 손해를 보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흐름을 바꿔서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보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계속 같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착하고 배려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관계 속에서 자신이 기준을 뒤로 미루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쌓일수록 인생 전체의 방향까지 바꿔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 번쯤 멈춰서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놓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행동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요구받게 되고 그 상황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계속 참을수록 상대의 기대는 더 커지고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더 희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흐름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한 채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기준과 흐름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양보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상황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지만 몇 번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말은 점점 줄어들고 행동만 남게 됩니다. 결국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서로 크게 다투지도 않고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계속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되고 부탁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위치가 고정됩니다. 한쪽은 항상 들어주는 사람, 다른 한쪽은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반복된 행동입니다. 같은 방식이 계속 이어지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바꾸기 전에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면 다음 선택이 달라지고 그 선택이 쌓이면 관계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절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잠시 생각하기보다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지만 이런 선택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선택이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던 말이 점점 자연스러운 요구로 바뀌고 상대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계속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관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쪽은 항상 들어주는 사람으로 다른 한쪽은 계속 부탁하는 사람으로 자리가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균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이미 흐름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준 없이 맞춰주는 행동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기준보다 상대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기 전에 이미 해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 결과 스스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해두지 않은 채 계속 행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응으로 움직이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상황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상대는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때마다 다시 맞춰주게 되면 기준은 완전히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내 선택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계속 맞춰주면서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지치고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배려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준 없이 맞춰주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기준보다 상대의 상황을 먼저 떠올립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기 전에 이미 해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하지 않은 채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이 아니라 반응으로 행동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상황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관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그때마다 다시 맞춰주게 되면 기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국 내 선택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관계의 방향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지치고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배려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금 피곤한 정도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작은 부탁들이 쌓여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리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결국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일상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쌓이기 시작한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걸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지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작은 거절입니다. 큰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소한 부탁부터 천천히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정해두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비용, 노력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선택이 분명해지고 관계의 균형도 다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상황이 단순해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식을 바꾸면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의 기준을 함께 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반복된 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꿔야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것, 무리한 부탁에는 한번 멈추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관계는 훨씬 단순해지고 삶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변화는 더 빨라집니다.